야, 이거 무슨 궁예 뭐 관심법도 그렇죠. 아니고. 정말 관심법 수준입니다. 아, 나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제가 분노를 느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거 좀 네.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경찰 얘기는 네. 자,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듣고서 화가 나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기사 생각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34살짜리 청년을 모독죄로 그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막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워낙 논란이 되니까 이제 취소를 했죠. 여러분 아세요? 그 기사가 처음 보도된 게 그게 작년이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었고 그것을 처음으로 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김정식 씨 맞습니다. 그건 다 보도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김정식을 처음으로 수면을 끌어올린 기자가 바로 강찬호 기자입니다. 그때 크게 기사에다 한 바닥을 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우리 이제 강 기자. 네. 그게 작년 여름쯤이면 작년 10월쯤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을 네. 청와대 초치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서 얼마든지 허용을 해야 한다. 나 그렇게 모욕을 해도 좋다. 작년 10월 달에. 그렇죠. 근데 그 작년 10월 달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JTBC 썰전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2017년 저 대선 직전입니다. 그렇죠. 예. 대선 주자로서 특히 네. 국민들한테 자신의 어떤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네. 썰전에 나와서 그때 이제 굉장히 보수 그 어떤 그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책 변호사가 네. 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음. 대통령이 되면 보통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욕이나 비난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냐 그랬더니 참아야죠 뭐. 대통령이 되면 뭐 당연히 참고 국민들이 또 그런 걸로 스트레스 요소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 근데 전원책 변호사 한 발 더 나가서 자 그렇게 될 경우 근데 정말 화가 나면 고소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죠. 고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런 거 전혀 안 한다. 얼마든지 국민은 얼마든지 대통령을 욕할 그런 저 자격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원책 변호사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혹여 편집 과정에서 그 이제 녹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 PD한테 네. 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 중에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PD가 자율적으로 자르거든요. 혹시 그 대목이 잘라질까봐 이거는 제일 중요한 발언이니까 꼭 이 살려라. 전 변호사가? 왜냐면 전 변호사도 그 발언의 의미를 안 거죠. 왜냐면 이게 그 감을 잡았구나.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제 그때 이미 사실 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변호사가 이제 그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네.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말 국민 앞에 문 대통령이 약속한 거죠. 또 날 얼마든지 욕해도 좋다. 이렇게 선언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10월에 또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분들, 교계 지도자분들 앞에서 또 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소는 네. 그러니까 김정식 씨에 대한 고소는 선거 전에 했던 얘기와 네. 교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했던 얘기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2019년 7월 달에 이제 김정식 씨가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전단을 이제 살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해 말, 왜냐면 그 이제 전단을 뿌리고 6개월 안에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만 그 이제 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7월이니까 한 12월까지는 고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확히 우리 김대재 기획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1차 약속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고소가 된 상황, 자기가 분명히 자기 명의로 고소를 해놓고 다시 목사님들 앞에서, 딴 분도 아니고 목사님들 앞에서 날 얼마든지 모욕해도 좋다.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거는 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왜냐면 그 직전에 제가 그 김정식 씨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경찰하고 저는 거의 입씨름 비슷하게 취재를 했어요. 되게 이렇습니다. 경찰한테 전화 걸면은 아니 이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대통령이 고소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이 얘기를 못 한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 논리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고죄 얘기를 한데 기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수사는 고소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합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고소 되는 가능성만 있어도 쉽게 수사를 말하면,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이제 누가 문재인 대통령 뭐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그럼 경찰이 그때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할지도 모르니까. 고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을 욕했으니까. 야, 이거 무슨 궁예 뭐 관심법도 그렇죠. 아니고. 정말 관심법 수준입니다. 아, 나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제가 분노를 느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거 좀 네.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경찰 얘기는 네. 자,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듣고서 화가 나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수사를 할 수 있다.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 말 자체는 이제 네. 법리를 들이댄 건데 과거 판례에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과거 판례에 고소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 좀 맥락이 다른 어떤 다른 사건에서 나온 것인데 경찰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그것을 그렇다면 한번 유추해 볼 때는 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어. 문 대통령 모욕죄인데 문 대통령이 고소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그럼 기사가 바로 되거든요. 네. 문 대통령 아들뻘인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다. 기사가 그렇죠. 바로 되죠. 경찰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절대 확인을 일부러 안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게 기사가 무슨- 나갈까봐. 그렇죠. 그거죠. 그다음에 둘째, 더 놀라운 것은 그럼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당사자는 그걸 알아야 문 대통령한테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좀 흥분했네요라고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금전을 원하면 금전 갖고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되게 모욕죄는 그렇게 해서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이 빨리 수사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김정식 씨한테도 매번 그러는 겁니다. 김정식이 아니 내가 지금 모욕죄라는데 도대체 누가 날 고소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이 에이, 알면서 왜 그래? 내 입으로 말 못해. 누군지는 네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답변만 2년 반 동안 해. 이거 완전 희망 고문다. 2년 반이요? 왜냐면 이 정확히는 이제 2년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7월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취하를 한 게 예. 지난달이니까 이번 달인가 2월 전 초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2년 동안 이제 이 청년이 수사 상황이 된 거고요. 수사 받은 기간은 한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해 말에 2019년 12월쯤에 당신은 모욕죄 내사 대상자니까 출석하라 왔고 12월부터는 당신은 피의자니까 정식 수사 대상자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3개월이나 빼앗겼고요. 3개월 포렌식을 한 겁니다. 여기는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전단 뿌린 청년, 그 전단 뿌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김대직 기자께서도 과거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정권하고 싸우시느라고 경찰에 뭐 이렇게 수사도 받고 하셨지만은 그때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게 이분의 동선을 CCTV로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누구누구랑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음식점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합을 한 뒤 길을 건너서 국회 정원으로 들어가서 분수대 앞에서 또 뭐 고를 맺힌 다음에 이 누구누구와 함께 살포를 하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쫙 동선을 완전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거 CCTV를 다 본 겁니다. 옛날로 치면 네. 무슨 간첩 사건 하나 만들어냈을 실제로 간첩단 잡듯이 취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 누구냐, 배후가 누구냐, 너 뒤에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여간 조직을 추궁했고요. 이분 사실 뭐 거의 단독범이거든요. 그냥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몇 명 친구하고 같이 한 것인데 여기에 또 비밀은 2명의 그 도와준 친구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함께 공범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 다 취하돼 김정식 씨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제 정확한 법적인 상황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정식 씨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그 2명도 더 있었고요. 그 2명도 이번에 다 함께 이제 그 취하가 됐다고 하는.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지금 드는 건 뭐냐면 예. 그 김정식 씨한테 도대체 당신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다 알면서 왜 그래 하면서 그냥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행위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단국대 철안 캠퍼스에서 대자보를 붙인 그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단국대 학교 측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단국대 학교는 그 총무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학생과장입니다. 학생과장인가요? 예, 예.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취재를 해서 특종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진모 과장님이신데 네. 제가 그 단국대 그때 학생처장으로 있는 교수님에 이어서 직접 그 실무 간부인 지금 말한 대로 과장님을 다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특히 과장님이 이제 그 학교를 실무적으로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과장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저희 단국대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자유롭게 대접을 붙이고 나가고 다 이래 왔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냐. 근데 내가 법정에 나가니까는 내가 피해자가 돼 있더라. 나는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판사님이 당신이 피해자니까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라 그래서 제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반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래서 판사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대자보 와서 붙이고 나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전혀 피해를 본 게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한가 묻겠습니다. 그럼 과거 뭐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그 대통령 그렇게 욕하고 뭐 다 불편 대자보 붙이고 그런 거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왜 이것만 갑자기 김영박 뭐 그렇죠. 이랬잖아요. 왜 이것만 갑자기 문제 삼느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건조물 침입범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건조물의 주인, 그 건조물을 관리 책임자 스스로가 아무 피해가 없다. 우리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50만 원인가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이거는 첫째 우선 여기 지금 민주당 대표 송영길 그리고 얼마 전에 함께 싸웠던 우원식 또 홍영표 이 사람들이요. 다 아마 우리 김종국 기자하고 비슷한 연배분들인데 그때 고대 연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고대생은 연대 가고 연대생은 고대 가고 연합 집회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대자보도 붙이고 그럼요. 남의 학교에서 마구 집회하고 별별 행동 다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송영길, 홍영표 이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남의 학교 가서 대자보 붙이고 대자보 정도입니까? 무슨 그 책상 드러내고 그 교실에서 연좌농성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지금 논리대로 하면 건조물 침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대자보 하나 여기 학생회관에 붙이고 그냥 나왔다는 거 자기들은 학생 시절에 수백 번 했던 행동을 이 학생이 한 번 했다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CCTV 다 보고 주차 차적 다 조회하고 말 그대로 정말 그것도 무슨 범죄단 조직 그냥 일망타진하듯 엄청난 수사력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그걸 세상에 건조물 침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악법을 씌워가지고서 한 겁니다. 예. 아이고 강력범죄나 제대로 수사를 하시지. 이 모든 거의 근저에는 한마디로 그 문 대통령 비판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또 문 대통령 비판 전단이라는 점 그것만 아니라면은 그 국회에서 종이 좀 뿌린 거 그다음에 학교 가서 포스터 하나 붙인 거 그 누구도 이 우리나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빠갖고 지금 한강의 그 중대 의대생 사건도 지금 제대로 해결 못 하시는 경찰이 그 귀한 수사력을 이런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빨리 범인을 잡고 범인 내지 그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한강 그 의대생 사건. 네. 이런 거는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네.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그 대자보나 전단에는 이렇게 많은 수사력을 동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서 심지어는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사를 1년이 넘게 조사를 받는가 하면 재판정에 나가서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는 피해본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이 피해자로 돼서 5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 국가는 정말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장조차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본 검사들을 일제 수사한다. 100명의 검사들을 수사한다고 얘기하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자, 그 김정식 씨 사건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크게 기사를 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는 제목을 딱 그렇게 달았어요. 대통령은 날 모욕해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비꼬는식으로 좀 크게 썼었고요. 그때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합니다만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는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아까 말한 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말만 했기 때문에 제가 본청 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역시 기자답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담당 그건 이제 좀 더 상급자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수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소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어떤 입장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했어요. 바로 지금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방송과 온 국민 보는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나 얼마든지 모욕해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한데 대통령은 어저께 공개적으로 나 얼마든지 모욕해도 말까지 똑같이 모욕이란 말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명시적으로 모욕 얼마든지 하라고 했는데 왜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로 수사를 하는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입니다. 아주 저한테 오히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고압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다. 고압적으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말씀드릴 성격이 아닌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은 모욕을 날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모욕죄를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 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제가 상황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 그래서 이 김정식 씨,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걸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는지 심하게 얘기하면 히틀러 때 게슈타포나 그 모택동 시절에 홍위병 같은 지금 길을 경찰이 하고 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영등포 일부에서 그 그런 행동은 나중에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거는 좀 분해갖고 계속 제가 이제 따라붙은 겁니다. 정식 씨한테 상황도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추적을 네, 끝까지 추적을 해보겠다. 계속 하다가 결국 정식 씨가 4월 9일날 저한테 그 경찰이 결국 나를 기소로 송치한다고 그 송치한다는 공문서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기사를 써야 되겠다. 왜냐면 사실 2년 동안 수사를 끌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여러 번 빠꾸를 먹었습니다. 경찰에서 올렸는데 수사 보안 지시가 계속 내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편 전단 뿌린 게 전부예요. 이 사건을 무슨 2년을 끌고 갑니까? 근데 2년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말이 안 되니까 검찰도 야 좀 제대로 해와라. 계속 빠꾸를 먹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4월 달에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이 오케이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송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기사를 쓴 것인데요. 저는 그때 정말 그 김정식 씨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가 볼 때 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보다는 다른 게 진짜 이유인 것 같다. 왜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찰이 김정식 씨를 맨 처음에 취조할 때 이랬대요. 그 대통령님 욕하면 쓰니? 그러니까 그 경찰이 약간 아버지 뻘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좀 반말 분위기로 갔는데 형사님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그래도 조선의 개라는 표현은 심했어. BIP 쪽에서 다 보고가 됐고 BIP 쪽에서 너를 콕 집어서 처벌하라고 하더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죠. 여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식 씨가 이거를 저를 비롯한 일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보도가 되자 경찰 쪽에서는 절대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을 다물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김정식 씨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이 전단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의 전단인데요. 제가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건데요. 이 문제의 전단은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네. 화면 나가고 있나? 아, 그런 거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친일파 후손들이다.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게 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건데 보시면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박원순, 유시민, 홍영표, 정동영, 문재인 대통령 해서 5명. 얘네는 이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에 어쨌든 뭐 역할을 뭐 직위를 맡든가.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인정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A급 친일파예요. 참의 일본 그 귀족 자기를 받았어요. 자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뭐 대표급 친일파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 밖에 이제 유시민, 박원순, 그 정동영 그분들도 모두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입만 열면 반일 얘기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반일 얘기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을 주로 친일파 후손이라고 몰아붙이는 분들이죠. 그런데 정작 보면은 본인들 특히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도 도전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부터가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예요. 그건 바로 이 진보 진영이 작성한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의혹이 좀 있죠. 아버지가 이제 그 회방 전에 그 함흥군청 머리가 계장이었죠. 머리가 좀 들어갔나? 예. 그래서 그 함흥군청 계장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 어떤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나열을 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과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살 일인가? 김정식 씨 주장은 이 전단의 뒷면입니다. 이 전단의 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 전단 뒷면이에요. 자, 김정식 씨 본인의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서 나온 얘기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전단 뒤에를 보고 청와대가 진짜 화가 났다. 그 전단 뒤에 보면 이 북조선에게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김정식 씨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의 주간 슈칸포스트라는 일본 그 잡지 주간지가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전단지라는 게 앞에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있는 뭐 유명한 인사들이
신이 뭐 그렇게 조상이 친일파다. 남들을 비난하면서 사실은 본인들 조상도 별로 그렇게 떳떳할 게 없지 그렇죠.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고 네. 그 뒷부분은 일본 주간지가 네. 그 북조선의 개라고 네. 하면서 우리 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은 복사해서 실었어요. 거군요. 거기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식 씨 본인의 얘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조선일보도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 일본 주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로 굉장히 비꼰 거죠. 아주 비꼰 건데 그 당시를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7월이 어떤 때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정부가 일본과 전쟁을 선포한 때입니다. 그때 왜 기억나시죠? 일본 가지도 맞아요. 않습니다. 예, 예. 보지도 않습니다. 예. 뭐 일본 맥주도 사지 맙시다. 예. 뭐 이런 거 아주 열심히 반일 캠페인하던 때예요. 조국 씨가 뭐 죽창가 얘기하고 그 얘기 그때죠. 대통령은 네. 무슨 호남에 가서 네. 이순신 장군의 12쪽 배를 얘기하면서 반일 감정을 마구 불을 지를 때죠. 그럴 때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저 사람은 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낮에는 저렇게 반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 본인의 트위터 SNS에 잠시 그때 SNS에 일본 성인물 표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약 5분간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거기에 일본 성인물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죠. 거기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킹당했다는 설이 많은데요. 근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선일보에 직접 난 기사입니다. 당시에 2016년도에 난 기사예요. 2016년도에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음란물 사진이 5분간 올라왔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반응이 이 사진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문 전 대표 측은 내지 않았고 문 전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이게 어떤 음해 세력의 해킹 공작이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되시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때 막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내려놓고 이제 대권을 좀 생각할 그런 무렵인데.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올라. 근데 이 기사, 요 사실, 요게 그 인터넷 안에서는 상당히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본 요 주간지가 그거를 딱 빼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반일 대통령이라는데 정작 그 반일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이렇게 일본 음란물 사진, 여기 AV라고, 일본 음란물 보통 AV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V가 올라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반일을 한다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핀 거죠. 그 주간 포스트가. 근데 일본 주간지도 근데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한 건 물론 사실이네요. 그렇죠. 사실인데 뭐 어쨌든 그 일본 그 주간지 내용을 근데 뭐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간지 내용이 일본 인터넷계를 막 휩쓸면서 일본 그 이제 네티즌들이 한국을 조롱하는 소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성인물 논란보다는 한국 지금 반일 캠페인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지금 조롱거리로 쓴 거예요. 그래서 김정식 씨는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전단을 보면은 대통령님 지금 이런 기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은 뭐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근거를 들어서 네. 대통령을 비판하고도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나요? 네, 라는 알고 식으로 계신가요? 이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요게 김정식 씨 주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식 모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충고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충정 김정식 같은 씨는 거로 대통령이 음란물 사진을 올렸다 이게 올렸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음란물 사진이 잠깐 어쨌든 올라온 거는 팩트인데 이 팩트를 일본이 탁 채가지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조롱과 이제 비아냥의 대상으로 쓰니까 대통령은 이런 사실부터 좀 아시고 좀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격노했을 거로 김정식 씨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강찬호 기자가 처음에 이제 이것을 공론화를 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한동안은 이게 그냥 그 논란만 있었지만 묻혀버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그때 그렇죠. 다시 기사를 썼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언론들이 드디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청와대가 우리가 사실은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었는데 이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첫째 우선 모욕죄는 누굴 시켰건 간에 자기가 고소한 겁니다. 신분권에 불과한 대리인이라는 건 신분권에 불과한 것이고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발언 그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입장을 냈는데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한 고소를 왜 본인한테 지시합니까? 그냥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얘기는 뉘앙스로 보면 네. 나는 상관없고 네. 엉뚱한 애가 했기 때문에 걔한테 하지 마라고 내가 그리고 지시를 했어. 이런 얘기네.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 비슷한 데다가 어.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왜 대통령이 나 얼마든지 욕해도 좋다고 했는데 모욕죄로 했냐고 이유를 말해주면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넘어 단순한 모욕과 조롱을 넘어 국격 추락, 그다음에 일본 극우 언론의 무차별 인용,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 훼손 뭐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 후손이다라는 그 전단이 그게 그 무슨 일본 언론 그거예요? 그다음에 저 뭐냐 그 국격 추락과 한일 남북 관계 훼손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역시 청와대가 바로 뒷면 결국 일본 주간 포스트를 인용한 것이 아마 일본 극우 언론의 무차별 인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도 전단 앞면이 아니고요. 전단 뒷면을 문제 삼고 있었다는 거를 그 말에서 고백한 거죠.